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저녁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도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통해 탄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지만 오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국이 한치 앞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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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대통령이 그 어떠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비상계엄을 강행할 위험성도 크다는 주장입니다. 온 국민이 공포와 혼란에 빠진 비상사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충북 지역 211명의 퇴직교사도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대통령을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능을 발휘하여 탄핵 소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온 국민이 공적이 될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시민들은 사흘째 거리로 집결했습니다. 도청에서 육거리 시장까지 행진을 하며 국민을 반국가 세력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내일 오전에도 정권퇴진 민중대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 시위에 참여해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흔히 열광의 도가니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도가니란 금속류 등을 녹인 쇳물을 붓기 위해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발이 진행 중인 사직 1구역에서 도가니로 추정되는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왜 관심사냐 하면 금속 활자 직지를 찍었다는 흥덕사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밀 발굴 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주 사직 1구역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곳에서 도가니로 추정되는 조각이出土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가니는 금속류에 쇳물을 붓는 그릇으로 금속 활자를 만들 때 필수 공정입니다. 유기나 이렇게 대형으로 사용을 하는 데는 저희들처럼 요리 작은 도가니를 사용을 안 하죠. 지금 아마 도가니를 사용하는 건 아주 작은, 저희들은 금속 활자는 작으면서 정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큰 도가니가 필요 없고요. 이렇게 작은 도가니를 보통 이용을 해요. 그런데 도가니 추정 조각이出土된 곳은 공교롭게 금속 활자를 찍은 흥덕사지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직지를 찍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동안 과연 금속 활자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를 찍을 정도였던 과거 흥덕사 절 규모라면 사촌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 말해 거리상 이곳이 금속 활자 직지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장 발굴 조사단 측은 도가니 추정 조각의 출토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도가니의 용도는 금속 활자 제조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발굴 조사를 통해 금속 활자 직지, 흥덕사와의 연관성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대 총장으로 보이는 인물의 한국교통대 비하 발언이 공개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는 보도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교통대 인근 상가나 원룸을 비롯해 충주 지역 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통대 학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북대 총장으로 보이는 인물의 발언입니다. 절대 안 바꾸지 왜 바꿔. 공개 토론에서는 교통대 애들이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걔네 삐져가지고 파토 낼까 봐.
방송 보도 이후 교통대 비하 발언과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와 항의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또한 충북대 총학생회가 통합 교명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20만 원대 최신식 블루투스 이어폰을 나눠준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 이르는 행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충북대 총학생회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투표 결과는 이미 양 대학이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명도 충북대, 대학 본부도 충북대, 여기에 음악학과를 필두로 9개 학과가 충북대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충주 지역사회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통대 인근 식당들은 앞으로 장사를 접어야 하지 않겠냐며 자포자기의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하면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가게 운영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접을 생각도 하고 있죠. 인근 원룸 상인들도 학생 수 감소로 공실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명도 이제 충북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도 줄어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는 생업이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크고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2년 앞으로 다가온 통합대학 출범. 대학 본부도 학생도 청주로 집중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4분기 충북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충북의 생산과 출하, 소비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는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커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4분기 충북 경제의 출발점인 10월, 충북 지역 관공업 생산지수는 94.7로 전달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무려 13%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화학제품, 의료정밀화학의 생산은 늘었지만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등이 부진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충북의 생산률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관공업 출하지수는 92.6으로 전달보다 5.7%,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3%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출하가 부진하면서 충북 지역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수 부진은 충북에서 그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6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무려 9.1%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도 77.1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소비가 대체로 부진했지만 충북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옷과 신발, 가전제품 같은 소비에 지갑을 닫은 영향입니다. 생산과 출하, 소비 전 영역에 이상 기류가 이어지는 만큼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세종 이응다리 주변에서 진행된 달빛배 사업을 놓고 세종시와 환경단체 간의 논쟁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야생동물 위해 논란이 달빛배에 이어 연말 예정된 비축제로 이어지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금강의 경관을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실시된 달빛배 사업. 행사는 지난 1일 종료됐지만 환경단체와 세종시 사이 야생동물 위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가 금강에 배를 띄워 철새와 수달을 내쫓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반박한 겁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달빛배는 환경에 무해하고 배가 움직이는 동선도 이응다리 구조물 안쪽으로 철새들에 미치는 영향은 적단 겁니다.
저희가 연구한 자료를 비교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 소규모성의 이제 그 행사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논쟁은 달빛배 사업에 이어 연말 빛축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재반박문을 내고 세종시가 엉뚱한 변명만 하고 있다며 각종 행사와 불꽃놀이가 철새와 수달 등 금강에 사는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배를 띄워서 아니면 뭐 여러 이벤트라든지 뭐 불꽃놀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철새와 야생동물을 내쫓고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광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세종시에 맞서 인위적 행사가 아닌 생태 자원만으로도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 세종보 논란부터 달빛배 사업, 이응다리 불꽃놀이까지 금강에서 펼쳐지는 세종시의 사업마다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학교에서 돌봄과 급식 업무 등에 종사하는 교육 공무 직원들이 오늘 하루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조원들은 오늘 충북교육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청주교대 정문을 왕복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17개 시도 공무직 노조와 시도교육청 간 집단 교섭에서 양측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안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파업으로 도내 학교의 52%가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했고 돌봄 전담사 파업률은 16%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 수능 성적 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해당 고등학교에서 출력해 수험생들에게 직접 배부했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까지 각 대학별로 진행되고 이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실시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9일 고3 부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여는 등 정시 상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대설 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이 자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27일 폭설로 인해 농업시설 184헥타르, 27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오후택 충주축산농협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오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충주축협은 대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열어 새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충청대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측의 잘못된 임금 산정으로 못 받은 봉급과 수당을 돌려달라며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충청대 교직원 62명이 학교법인 충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23억여 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들은 학교 측이 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과 다르게 2015년부터 5년간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인이 그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